제가 그러니까 데뷔 30주년 딱 1년 남았을 때거든요. 김준호, 최대웅 두 사람과 같이 골프를 치다가 그러면 디너쇼 한번 하시죠? 저도 장난으로 그래 그럼 해볼까? 뭐 이렇게 그냥 장난처럼 시작이 됐는데 말이 그렇지 제가 무슨 디너쇼 할 만한 뭐가 있어야 말이죠. 무슨 너무 안 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됐고 왜냐면 디너쇼라는 게 쉽게 말하면 밥쇼잖아요. 밥값을 내고 오신 분들인데 제가 밥값을 해야 되는데 볼거리가 많아야 되는데 그때 마침 정말 의리의 양희은 씨가 노래를 안 해주셨더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많이들 도와주셔서 그 30주년 디너쇼가 어쨌거나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게 이상하게 전통이 돼서 해마다 선배님들이 마지막 그 피날레처럼 디너쇼를 하시기 시작했죠. 여탕쇼라는 공연이 있었거든요. 그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는 게 하는 사람도 재밌고 보는 사람도 신선하고 그게 바로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의 묘미죠. 그 전에 이제 뭐 공연도 하고 그래서 좀 겸사겸사 갈까 그랬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부산에 내려가야 되는 일이 생긴 거죠. 왜냐면 늘 김대희가 양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뒤에서 마이크를 잡고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안 오기를. 그 김대희예요. 김대희가 늘 양복을 준비해서 걸어놓고 박미선이 안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가 개막식 사회를 봤었고 폐막식 사회도 제가 1회 때 봤었던 기억이 있고 2회 폐막식 사회도 제가 봤었고 갑자기 김준호 집행위원장이 저를 부르더니 형 3회는 형이 개막식 사회를 보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니 무슨 소리야. 1, 2회 때 정말 힘들 때 개막식, 폐막식 사회는 형밖에 볼 사람이 없어. 해놓고 이제 와서 이제 좀 알려지니까 형은 이제는 그 정도 사회를 볼 깜냥이 아니야. 김준호 씨 별명이 한때 달쌈 선배라고 불렸거든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이라 그래서 전형적인 달쌈 선배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저한테. 이해합니다. 네. 그죠. 사실 우리 MC만 해도 이경규 선배님, 김구라 형님, 뭐 박미선 선배님 수많은 분이 다 MC를 많이 해주죠. 뭐 어쩔 수 없었지 뭐 그때는. 대희 형이 많이 서운해했지. 미선이 누나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못하는 부분을 다 해주시니까 사실 우리 개그계에는 되게 큰 여자 선배님이시잖아요. 그 선배님이 딱 주축으로 폐막식을 담당해 주시니까 퀄리티 있다고 해야 되나? 저희가 해마다 쇼를 해요. 이홍렬 선배님 쇼도 했었고 작년에 이제 최양락 선배님 쇼를 했는데 어쨌든 데뷔 몇 주년 기념해서 이 쇼를 페스티벌에서 한다는 거를 되게 선배님들이 되게 고맙고 되게 대단한 감동으로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더 감사하죠, 사실. 그래서 명예위원장을 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도 했고 부끄럽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그 코미디 프로들이 각 방송사에서 없어지고 나니까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걔들 어떻게 하지만 저는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코미디라는 분야는 안 없어질 거다. 신라 시대 때도 웃겼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조선조 시대 뭐 통일 삼국 시대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사람이 사는 한 코미디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지금 이른이 훨씬 넘으셨는데 어릴 때 보면 이제 발상이나 이런 것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새로운 발상이나 예를 들면 그 볼 때만 성화봉송이라고 야, 힘들게 뭐 사람이 안 볼 때 왜 뛰냐? 볼 때만 뛰고 안 볼 때는 가져오자. 그리고 뭐 저희 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명언 제조기시기도 하고요. 포스터는 유명한 만화 화백님들이 그려줬어요. 진짜 화백이라는 단어를 붙여도 부족함이 없는 분들인데 뭐 이럴 때 대표적으로 이제 광수생각의 박광수님이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윤태호 미생 그리고 기안84 그리고 허영만 화백님 뭐 등등 아주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그려줬거든요. 특히 이제 얼마 전에 고인이 돼서 너무 안타까운 이회수님이 저를 위해서 그 글씨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회수님이 그냥 기꺼이 해주셔가지고요. 제일 고맙죠. 사실상 김준호 위원장님만큼 고마운 분이 전정 쌤이세요. 전정 쌤은 코미디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술 드시면 한 번씩 전화 오세요. 포기는 하지 마. 그게 엄청난 힘이었어요. 그 또 한 분이 저를 믿어주시는구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겠다 생각이 진짜 컸습니다. 3회 때 정도일 거예요. 왜냐면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내 사건이 있었어. 지치지 마라 준호야 이거 한마디 하는데 약간 좀 뭉클했어요 사실. 지치면 못해. 네가 지치면 안 돼. 지치지 마라가 왜 이렇게 그때 크게 좀 가슴 속에 와닿았던지. 정말 고맙습니다. 끊임없는 여러분들 사랑 속에 아시아권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이 대축제 부산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4회를 맞아 성화 봉송을 하게 된 영광을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혜 선생님께서 성화봉송 마지막 성화봉송 주자로 그 연로하신 선생님께서 직접 마지막에 개막식 때 성화를 들고 입장하실 때 그 모습은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시고 네. 모든 코미디언 후배들의 귀감이 되시지 않았나. 코미디언 열정을 몸소 부산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에서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죠. 저희는 아마 개막식에 이번에 또 저희의 어떤 영웅이신 송혜 선생님이 자꾸 하셔서 선생님하고 뭐 구봉수 선생님 자꾸 하신 선배님들의 또 어떤 살아생전의 영상 그런 고마웠던 부분들을 좀 기념할 것 같아요. 사실 선배님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없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없었다면 후배들도 없고. 2012년 그리고 2013년이 저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였거든요. 결혼도 했고 아기도 있는데 일이 하나도 없고 세 코너 개그 콘서트에 세 코너 검사를 맡았는데도 계속 통과가 안 돼서 이제 다른 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로 준비도 하고 있었고 다른 일을 하려고 코미디언이 아닌. 그런데 김준호 집행위원장님이 코미디 페스티벌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일을 해보자라고 저를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 코미디언으로서 살 수 있게 해준 그런 어떤 장이었죠. 2017년도에 코미디 빅리그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약간 좀 고민을 하고, 근데 코미디는 절대 못 놓겠는 거예요. 코미디 너무 하고 싶고, 이제 여기 부위원장님이신 최대웅 선배님한테 연락이 와서, 그래서 야 혹시 뭐 개그맨 출신 중에 작가 하는 애 없냐? 이렇게 그냥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아니요 저 작가 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와서 이제 오게 된 경우라서 좋았죠. 그냥 막 사람들 많이 웃고 막 즐기고 하는 것들이 그냥 좀 신기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지금 무대에 올라가진 못하지만 그 무대에서 내가 무언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준다는 게 약간 행복하면서도 뿌듯하면서도 그냥 즐거운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처음 개그를 시작하면 그 대학로에 이제 이 작은 소극장 무대에서 다 거의 한 100명 중에 한 80에서 90명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무대에서 막 열정적으로 하고 그때 박수 받고 막 할 때 어렸을 때 너무 좋았었잖아 우리가. 맞아. 그래서 막 하루에 막 5,000원 받으면서도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무대들 많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또 1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북커페를 가면서 조금은 이제 우리 젊었을 때 나의 모습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잘 나가건 못 나가건을 떠나서 코미디언들의 축제잖아요. 무대에 서면 주인공이다, 그리고 아티스트다. 왜 가수들만 아티스트고 영화배우만 아티스트냐. 개그맨은 웃기는 사람들이지 웃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만의 축제에선 주인공처럼 멋지게 나가보자. 그러니까 함께하면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뭐 혼자서는 하면 못 쓸 거예요. 근데 팀이니까 그 무대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거든요. 서로 의지하고 자부심 가졌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도 저는 항상 얘기지만 이 웃음을 주는 일은 굉장히 숭고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걸 하고 있는 우리 후배들을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띄워주고 싶은 마음? 네, 그런 게 컸던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 이렇게 판을 깔아주면 왜 그렇게 돈도 안 생기는데 하냐 그러면 후배 양성이 선배 양성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쪽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길이 없다라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을 보면 선배로서 당연히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진짜 후배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 혼자 무대를 채울 게 하나도 없는 거 있죠. 그래서 뭐 힘이 닿는 데까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네, 코로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지역 축제와 행사들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얘기했어요. 코로나 때문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걸 했어요라고 하는 게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지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그러면 그게 뭐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냐. 코미디 머스트, 코미디는 계속돼야 된다. 사실은 전쟁통에 필요한 게 코미디거든요. 예? 웃음으로 평화도 올 수 있고 웃음으로 희망도 생길 수 있어요.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코미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이제 공연을 했는데 여기서도 또 장점을 또 발견했어요. 그때 지금은 이제 거의 스타가 돼버린 이창호하고 곽범 이 친구들이 공연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한테 했던 친구들인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공연을 해달라. 아무튼 온라인으로 막 게시판에 올라오는 어떤 글을 보고 이제 소통하면서 공연을 하니까 이것도 새로운 시도가 되더라고요. 그때 처음 트위치 이제 생방송 쇼했을 때는 정말 힘들다라는 얘기를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현장 관객이 없었으니까 이제 접속자 수, 시청자 수를 이제 그 카운팅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높은 수치가 다 나온 거예요.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와서 정말 많이 뿌듯했죠. 아, 내가 잘했구나. 극장 드라이브 스루를 만들어서 극장으로 차를 타고 오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차 안에서 막 웃으니까 안 들리고 그러잖아요. 개그맨 웃음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경적을 울려주세요 그러다 이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 극장 주변의 아파트 주민 여러분 굉장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흡했고요. 예. 외국 코미디 페스티벌 관계자들은 되게 신기하게 보더라고. 이렇게 이런 시도를 해볼 수가 있나. 그래서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하고요. 코미디 자동차 극장도 저희가 한번 계속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2년 연속하다 보니 순발력 있게 와서 코로나랑 긴 터널을 넘어왔습니다. 북코페의 대표 상징인 캐릭터 퍼니가 이제 올해 10회 홍보도 하고 앞으로 나아갈 북코페를 더 홍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반을 닦고 북코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퍼니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김대 이사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 디자인을 코미디언 김경환님께서 또 해주셔갖고 코미디를 위해서 태어난 아이 퍼니인 거죠. 이제 10살입니다.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회의를 했어요. 모든 집행위들이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이면 어떤 마스코트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마스코트가 좋겠냐. 각자 막 의견을 막 얘기하는데 문득 제 내리를 스치는 게 등대가 떠오르더라고요. 왜냐면 부산이잖아요. 부산하면 떠오르는 상징이 등대고 등대는 바다를 비추잖아요. 바다에 떠있는 배들의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다를 비추는데 우리는 웃음으로 세계를 비추자.